이번 랭킹부터는 허주연 변호사와도 함께하겠습니다. 홍콩의 한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 오늘로 나흘째인데요. 계속 사상자가 불어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로 현재까지 128명이 사망하고 실종자 수백 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冇借我太太度，有㗎，佢有試過一開始嘅時候，我叫佢走，咁佢走咗出去，但係因為樓梯都係晒濃煙啊，咁佢都走唔到啦，已經黑掹掹睇唔到，所以焗住又要匿翻入個單位裏邊啦。 네, 그러니까 불이 난 지 43시간 만에 홍콩 소방당국이 화재 진압을 완료는 했는데요.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집중은 하고 있지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허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틀 전에 2명이 고층 계단에서 극적으로 구조됐다는 소식은 전해 들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현재까지 좀 구조 소식이 추가적으로 전해지는 게 있습니까? 극적인 생존 소식이 더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추가 구조 소식이 들리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실종자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200명이라는 보도도 있고 300명이 육박한다는 보도도 있는 데다가 이게 워낙 고층 건물이기 때문에 화재가 완전 진압이 되고 이 구조대원들이 들어가서 한 층 한 층 수색하면서 생존자를 찾고 있어서 생존자를 찾는 작업이 녹록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구조대가 교대로 밤을 새면서 밤 늦은 시간까지도 구조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 중인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틀 전에 극적으로 생존자를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16층 계단에서도 생존자 한 명이 발견이 됐고 더 높은 고층부 계단에서도 발견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희망의 끈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희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공식 집계된 사망자 수만 하더라도 128명이나 되고요. 중상자 80여 명 중에 지금 절반이 위중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아파트 안에서 생존자를 발견하는 소식이 들리면 좋겠지만 사망자를 또 더 발견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희생은 추가적으로 늘어날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아직도 실종자가 200여 명 정도 또는 많게는 300명 정도에 육박한다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실종자들을 찾는 가족들은 여전히 발을 동동 구르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가족들의 안타까운 사연들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아파트가 총 8개 동인데 7개 동이 불에 탔거든요. 그런데 총 4,800명 정도, 4천여 명 정도의 주민들이 있고 연로한 분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피를 하는데도 녹록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어머니가 실종된 이 케빈 창이라는 사람은 불이 났다는 얘기를 듣고 집에 혼자 있을 어머니 때문에 걱정 때문에 바로 전화를 드렸는데 예. 뭐 어떻게 연로하신 어머니 혼자 대피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일단 물기가 많은 화장실로 대피하셔라라고 하고 전화를 끊고 바로 아파트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어머니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예. 제발 어머니가 생존자로서 살아계시기만을 바란다라고 하면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고요. 지금 이 대피를 한 이재민들이 근처 체육관과 뭐 학교 강당 이런 곳에서 숙소를 마련하고 지내고 있는데 매트리스 이불 깔고 있는데 다들 그냥 망연자실한 분위기라고 합니다. 8살짜리 아이가요.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쭉 이 아파트에서 살아왔고 부모님은 15년 넘게 살아온 집인데 이게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뒤늦게 직장에서 돌아와서 뭐라도 좀 건져볼까 했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 아이가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 예. 또 화재 경보가 울리지 않았다는 얘기들이 주민들 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한 아찔한 사연도 있습니다. 차우라는 분은 인근에 사는 어머니가 멀리서 보니까 아파트가 불에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손자가 대피를 했나 전화를 했는데 경보기가 울리지 않아서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얼른 대피를 하게 해서 겨우 목숨을 건져서 만났다라고 합니다. 물건은 중요하지 않고 목숨이 살아 돌아온 것만 해도 너무 기쁘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100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한 최악의 참사 원인도 규명이 돼야 되겠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전형적인 인재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시 화재 영상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처음에 저렇게 저층부에서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는데 화재가 시작이 됐는데 순식간에 위로 번지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1층에서 4층까지 번지는데 불과 6분 만에 지금 저렇게 불기둥이 크게 번졌다고 하는데요. 자, 현재 일부 언론들에선 담뱃불에서 화재가 시작된 게 아니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강전혜 전 대변인. 네. 좀 뭐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불이 이렇게 크게 확산된 이유를 두고 대나무 비계 이런 부분들도 좀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아직 화재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이제야 불이 다 진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사는 들어갈 것이라고 보이고요. 지금 화재 경보기가 울리지 않은 것을 넘어서서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건물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비계라는 것이 지금 지목이 되고 있는데 비계는 우리가 건설 현장을 가면은 정글지처럼 이렇게 싸고 있는 파이프거든요. 근데 홍콩 같은 경우에는 비계를 우리는 쇠로 된 것을 쓰는데 그렇죠. 대나무를 씁니다. 그러니까 가연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건물의 창문들이 스티로폼으로 막혀져 있는 곳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화재를 더 키운 것이 아니냐. 그래서 1층에서 4층까지 불이 올라가는데 단지 6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가연성 물질들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수사는 건설업체에 대한 부실 관리 의혹 이런 쪽에도 아마 중점적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파트 보수공사 과정과 관련한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또 거기다가 규격에 미치지 못한 자재를 사용한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패 조사가 이뤄질 거라고 합니다. 성치훈 부대변인님. 예, 원래 원래 이런 대형 사고가 터지면 항상 이 관리 부실 그리고 부정 부패 뭐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나무 비계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빨리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저런 예? 수십 층짜리 건물에도 대나무 비계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정말 며칠 만에 수십 층 높이로 올라갈 수 있는 신속성을 갖고 있고 네. 또 공사가 끝난 다음에 빠르게 해체할 수 있는 그 장점을 분명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보수공사에 수백억 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수백억 원이 들어갈 때 이 비용을 그 뭔가 부패하기 위해서 뭔가 줄이기 위해서 예. 대나무 비계를 좀 과도하게 사용한 건 아닌지 그리고 대나무 비계 설치할 때 이 그물도 설치하는데 그물도 이거 불에 잘 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에 잘 타는 소재들을 규정 이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번 화재가 더 크게 발생한 건 아닌지를 들여다보는 것이거든요. 예. 안타까운 거는 이 화재 발생 이후에 들여다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홍콩에는 많은 건물들이 너무 노화되어 있고 모든 건물의 대부분 저런 대나무 비계로 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일단 이걸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고 고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여진 걸로 보여집니다. 예, 이 최악의 화재 참사가 일어난 홍콩 전역이 현재 애도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국이 오늘부터 3일간 공식 애도 기간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콩에서 K-팝 시상식인 마마 어워즈도 열렸는데요. 허주연 변호사님, 이 박보검 씨가 묵념도 하고 지금 보시는 사진이거든요. 묵념하는 모습, 그리고 이 어워즈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전과는 다른 추모 분위기로 진행이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마마 어워즈가 음악인들의 축제와 같은 그런 행사지만 네. 올해는 조금 홍콩에서 지금 사고가 난 곳에서 불과 20분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카이탁 스타디움에서 열리기 때문에 올해는 분위기가 예년과는 달리 상당히 차분하고 엄숙한 속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참가자들의 의상도 화려한 어떤 그런 의상보다는 검은색이라든가 회색 같은 무채색 의상으로 네. 애도의 분위기를 표현을 했고요. 사실 네네. 이게 행사가 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에서부터 상당히 고민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일단 가수들은 먼저 가서 리허설 때문에 대기하고 있지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특히 행사 내용상 불기둥이라든가 폭죽이라든가 이런 무대 연출들이 기획이 되어 있었는데 예. 화재 사고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보니까 이런 행사를 진행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상뿐만 아니라 행사 내용이나 무대 연출 자체도 상당히 차분한 분위기로 많이 바뀌었다고 하고 특히 우리 K-팝 데몬헌터스의 그 사자보이즈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예. 그래서 공연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의상 자체가 저승사자 컨셉의 의상이다 보니까 네. 이걸 무대에 올릴 수가 없어서 이것도 좀 바꿨다라고 하고요. 지금 메인 MC 박보검 씨가 묵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응원봉 다 끄고 무거운 마음과 그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올라갔지만 책임감 있는 자세로 음악이 가진 치유와 연대의 힘을 믿고 이 자리에 섰다라고 하면서 희생자들을 위한 애도 그리고 묵념의 시간도 다 불 끄고 한번 같이 가지는 그런 순서로 먼저 시작이 돼서 상당히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예, 이뿐만 아니라 K-팝 스타들 그리고 대형 기획사들이 기부 릴레이도 이어가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도 또 중화권 출신 스타들도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네네. 우리나라 스타들도 또 중화권에서 인기 많고 활동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 애도의 어떤 마음들을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단 SM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하이브 JYP 엔터테인먼트 이런 3대 기획사들도 기부를 하면서 추모의 뜻을 표현을 했는데요. 네. SM 엔터테인먼트에서 홍콩 달러 100만 위안, 그러니까 한 2억 정도 되는 금액을 기부를 했다라는 소식을 전했고, 하이브 쪽에서도 한국 한화로 5억 원 정도를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다들 애도와 조의를 표한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또 이렇게 기획사 차원이 아니라 어떤 아이돌 그룹이라든가 스타 개인도 기부 행렬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요. 스트레이키즈도 100만 홍콩 달러 기부를 했고, 그룹 아이브도 50만 홍콩 달러 기부했다고 하고요. 엑소 챔백시 에스파도 기부를 했고, 또 그룹 킥플릭 그리고 가수 해리 씨도 기부 행렬을 이어가면서 마음과 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네, 홍콩 화재 참사 소식 살펴봤는데요. 더 이상 인명 피해 늘어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